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쉽게도 이번 주에는 얼굴을 보면서 수업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코로나가 급증을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친구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재질에 따라서 분리배출하는 방법이 달랐죠. 분리배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알아봤었고요. 알쏭달쏭한 분리배출 방법도 알아봤어요. 자, 우리가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여러 번 써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을요, 쓰레기라고 해요. 그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했느냐? 첫째, 땅에 묻는 방법, 매립이 있었고요. 그리고 불에 태우는 소각 방법이 있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재활용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이 재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는요, 화면을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화면 잘 보이시죠? 그 화면에는요, 다시 사용합시다 라는 제목이 붙어 있네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요, 이번에는요, 우리 친구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3R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그리고 업사이클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업사이클을요, 우리나라 말로는 재활용이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EM을 활용한 주방세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 주방세제를 만들어서 우리 부모님한테 선물을 한번 하면, 네,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러워질 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R 운동의 첫 번째, 자, reduce 해서 전략입니다. 우리 친구들 전략이라는 단어는 많이 알고 계시죠? 자,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일회용품 사용을 좀 더 줄이고, 그리고 자원을 절약하면 환경에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일회용 종이컵 대신에 나만의 텀블러를 사용한다거나 나만의 개인컵을 사용하면 좋겠죠. 그리고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대신에 장바구니를 사용하거나 에코백을 사용하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충전식 건전지를 사용하면 계속되어서 버려지는 건전지를 낭비하지 않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리필용 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리필용으로 되는 세제, 샴푸 이런 것을 사용하면 우리가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좀 더 줄여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또 한 가지 알려주도록 해볼게요. 자, 지구를 살리는 리필 스테이션. 자, 말 그대로요, 리필할 수 있는 장소가 생긴 거예요. 자, 그것은 세 기업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기업은 아로마티카라고 해서요. 이 리필 스테이션을 하고 있는 회사는요, 국내 브랜드 최초의 제로 웨이스트 샵 알맹 상점에서 리필 스테이션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제로 웨이스트 샵 알맹 상점은요, 그곳에 가면 곡식도 그리고 세제도 다 조금씩 덜어서 팔고 있습니다. 환경에 관한 좋은 물건도 함께 판매를 하고 있는 곳이고요. 자, 두 번째 기업은요, 우리가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단어는 좀 들어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모레 스토어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교 매장에서 샴푸와 바디워시 15개 제품을 리필 스테이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필 용기에는 코코넛 껍질로 만들어진 용기도 있다고 해요. 사실 우리가 용기를 가져가서 그 다음에 그곳에 살균하는 기계가 있어서 살균을 한 다음에 세제나 샴푸나 바디워시를 덜어서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가격이 반으로 뚝 떨어지는, 그리고 환경에 많은 도움을 주는 이런 리필 스테이션을 좀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으로서는 이마트, 많이 아시죠? 이마트에서도 전체 다 리필 스테이션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마트 성수점에서도 이렇게 세탁 세제나 섬유 유연제를 리필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기를 가져가지 않은 분은 500원 주고 용기를 사서 리필 제품을 리필을 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지만요. 이런 리필 스테이션이 좀 더 많아지면 우리가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겠죠. 자, 3R 운동의 두 번째, 재사용, 리유즈입니다. 자, 재사용이라는 것은요, 자연을 오랫동안 아껴 쓰고요, 다시 쓰는 것을 재사용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플리마켓, 벼룩시장. 예전에는 우리가 벼룩시장에서 책이나 장난감을 이렇게 팔기도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나바다 운동이에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운동. 정말 지금 시기적으로 이 운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안 쓰는 장난감이나 옷을 아름다운 가게 그런데 기부를 하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장난 제품은 바로 버리지 않고 조금 수리를 한번 해봐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죠. 네, 재사용의 대표적인 것이 병인데요. 지금부터 이 병에 대해서 어떻게 재사용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3R 운동은요, 재활용, 리사이클이에요. 정말 우리 리사이클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제품을 다시 자원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제품의 원료로 이용하는 것을 재활용이라고 합니다. 자, 재활용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두가 올바르게 분리배출을 하는 것이 재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폐지나 종이팩 같은 것을 잘 분리배출을 하면 재생 휴지나 그 다음에 미용 티슈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재사용의 대표적인 예가 병이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재사용과 재활용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 왼쪽에 보면 소주병이나 맥주병, 음료수병이 이런 병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요, 빈 용기 보증금 제도라고 해서요, 이런 가격을 병을 슈퍼나 갖다 주면 이런 돈을 반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재사용 표시고요. 자,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돌고 돌아요 하는 표시, 이것은 재활용 표시로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타오백 같은 요 바카스 이런 종류의, 그리고 주스병, 배지밀병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재사용과 재활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을 재사용과 재활용 과정을 나누어서 보면요. 자, 일단 병을 사용한 것을 회수를 해서 이물질이 없는지 있는지 확인을 해서요. 자, 이물질이 없는 병들은 재사용 같은 경우는 얘를 세척하고 살균을 해서 다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재활용 같은 경우는요, 색상별로 나누어서 잘게 부순 다음에 원료로 만들어서 그것을 병을 새롭게 만드는 과정을 재활용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재사용과 재활용 과정에 얼마만큼 비용이 드는지 잠깐 선생님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빈병 재활용과 재사용의 차이는요. 빈병을 재사용할 때는 병 하나에 50원가량의 비용이 발생을 한대요. 그런데 재활용인 경우에는요, 병당 160원가량의 비용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격이 3분의 1로 확 줄어들겠죠. 이렇게 우리가 병을 재사용하면 그만큼 자원과 에너지도 그리고 돈도 아낄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에서 잠깐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자, 빈병의 재활용과 재사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빈병을 분리배출을 할 때 뚜껑을 닫고 배출해야 할까요? 아니면 열고 배출을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 그러면 정말 뚜껑을 닫아서 버릴까? 뚜껑을 열어서 버릴까? 정말 고민이 되죠? 선생님이 지금부터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재사용되는 병에는요, 분리배출을 할 때 뚜껑을 닫고 배출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재사용을 하려면 이 병의 입구가 깨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병 입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 뚜껑을 닫고 배출을 합니다. 그리고 재활용되는 빈병은요, 네, 뚜껑을 열어놓고 배출을 해요. 왜냐하면요, 재활용할 때 아까 선생님이 얘네는 색깔별로 따로 분리를 해서 분쇄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분쇄를 할 때 이 병뚜껑을 또 다시 골라내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재활용되는 그런 병은 뚜껑을 열고 배출을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재활용과 재사용 시 병의 뚜껑을 열까 닫을까? 재사용은 닫고요. 재활용은 열고요. 이렇게 배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잠깐 빈병 보증금 제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병값을 미리 내고 물건을 구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사용하고 난 뒤에 이 병을 다시 갖다 주면 내가 낸 돈을 다시 찾아온다는 느낌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크기에 따라서 190ml일 때는 70원, 그 다음에 400ml 미만일 때는 100원, 그리고 1000ml 할 때는 130원, 그 다음에 1000ml가 넘는 큰 병일 때는 350원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리병 재활용 현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나라는요, 빈병을 재활용하는 것을 얼마만큼 사용하는지 볼게요. 자, 재활용률은요, 자, 우리 빈병을 재사용할 때 8회 정도 사용을 해서요, 재사용률이요, 84%에 해당을 된대요. 그리고 팥에 좀 깨지고 이런 것이 거의 10%에 가깝대요. 그런데 환경을 많이 생각하는 나라, 네, 독일이 있겠죠. 자, 독일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일 같은 경우는요, 네, 재사용 횟수가 40회 정도가 되고요. 재사용률은요, 95%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40회까지 쓰면 그 병이 정말 외관은요, 기스가 정말 많이 나 있대요. 그런데 독일 국민들은요, 그 기스가 난 병을 더 많이 사랑을 하고 있대요. 그만큼 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도 요 8인 요 재사용률을 좀 더 높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까지는 3R 운동해서요, Reduce, Reuse, Recycle 이렇게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어요. 자, 지금부터는 업사이클링. 자, 우리나라 말로는 재활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재활용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업사이클링은요, 자, 쓸모없거나 버려지는 물건을 새롭게 디자인을 해서 예술적으로, 환경적으로 가치가 높은 물건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일회용 컵을 버려서 화분으로 만드는 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나만의 화분을 꾸몄어요. 우리가 버려진 테이크아웃 일회용 컵을 가지고 거기에 식물을 심어서, 자, 우리 친구들이 가져갔었죠? 이것이 바로 재활용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 친구들 식물 가져간 거 잘 크고 있나요? 정말 잘 크고 있는지 보고 싶어요, 선생님은요. 자, 우리 친구들 아무쪼록 물도 자주 주고 잘 키울 수 있도록 네,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업사이클 업체로 또 한 곳이 있는데요. 유명한 업사이클 업체예요. 자, 프라이탁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요, 플라이탁 형제들이 비 오는 날 산책을 하다가 네, 스케치북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이거 스케치북을 어떻게 하면 젖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트럭이 지나가면서 위에 방수천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방수천을 가지고 이렇게 네, 메신저백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메신저 백에 예, 요 끈은 네, 자동차의 안전벨트 끈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테두리에 있는 요 고무는요, 자전거의 폐 타이어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해요. 정말 우리가 정말 필요 없다고 버릴 수 있는 물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아주 새로운 멋진 물건을 만들어냈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프라이탁 형제들에게 정말 놀라워요. 자,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건요, 이 프라이탁 회사가요,
스위스의 최대 도시 취리히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컨테이너로 만든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400개 정도의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작은 생각이 정말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플라이탕만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작은 병뚜껑이라든지 병뚜껑 고리라든지 아주 작은 플라스틱은 정말 재활용을 할 수가 없어서 거의 종량제 봉투에다가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한 네덜란드에서는 프레셔스 플라스틱이라고 해서요. 그러면 정말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플라스틱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 부분 연구를 하다가요. 네, 이 방법, 이 프레셔스 플라스틱 방법을 전 세계에서 온라인으로 공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연합회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만드는지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해줄게요. 첫째, 우리가 아주 작은 이렇게 병뚜껑, 병고리, 아주 버릴 수 있는 수저 이런 것을 다 수집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환경연합 운동에서는요, 아마도 1년에 한 3번 정도 플라스틱 방앗간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플라스틱을 모아서 아주 작게 분쇄를 해서 압착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좋아할 반지도 있고요. 스피커도 있고요. 도마도 있어요. 쟁반인가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앉을 수 있는 의자도 있고 귀걸이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자도, 우리 학용품으로 만드는 자도 만든다고 합니다.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물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과 함께 재활용을 할 때는 어떻게 다른 물건으로 태어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버리는 페트. 자, 우리 올해 12월까지는요, 이 투명 페트병만 따로 분리해서 배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말 이런 투명한 페트병은 어떤 물건으로 태어나는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투명한 페트병은요, 이렇게 옷이나 예전에는요, 이 투명한 페트병으로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1988년 올림픽에서 축구 선수들이 입었던 체육복이 요 페트병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옷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소파에 들어가는 내용물들도 있고 인형의 솜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쿠션에 들어가는 솜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아디다스에서는요, 요 페트병을 가지고 이렇게 재활용하는 신발도 만들어내고 있고요. 소마라고 하는 회사에서는요, 요것을 잘게 붙여서 잘게 부수어서요, 재활용하는 병과 이렇게 물병집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 아까 쿠션 같은 솜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다고 했고요. 이렇게 옷걸이도 재탄생할 수 있고요. 이렇게 포장할 수 있는 끈도 다시 재탄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페트 하나가 버려지는 페트 하나가요. 아주 다양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도 이제부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요 플라스틱. 우리가 사실 플라스틱이요. 편하고 가볍고 색깔도 정말 다양하고 예뻐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 집안에서 딱 봤을 때는요. 이 플라스틱이 한 80%에서 90%까지 있지 않을까요? 네, 모든 플라스틱이 이 전 세계를 지금 방황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플라스틱을 그냥 버리기보다는 좀 더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겠죠. 자, 이렇게 전선관을 만들기도 하고요. 우리 플라스틱 박스를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장난감을 넣어둘 수 있는 플라스틱 박스 같죠. 그리고 이렇게 파이프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필렛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요런 플라스틱을 만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선반을 무언가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는 받침대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축에 사용하는 자재도 만들기도 해요. 정말 플라스틱이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 종이팩이 나왔어요. 종이와 종이팩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요. 같은 거 아니에요? 했어요. 그죠? 종이와 종이팩은요. 둘 다 나무로 만드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종이팩에는요. 비닐 코팅이 되어 있어서 음료가 쏟아지지 않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종이팩은요. 아주 고급진 펄프로 만들기 때문에 대부분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에 의존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맞아요. 너무 자원이 아깝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종이팩은 재활용을 꼭 해야 된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종이팩을 재활용하면 어떤 물건으로 탄생이 되는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재활용 화장지를 만들 수 있고요. 고급진 미용 티슈도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실제품은 이렇게 나와요. 재활용되는 화장지는 좀 약간 밤색 톤으로 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우리가 환경을 좀 더 생각하는 씀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속회는 어디에서 태어날까요? 자, 금속회는 어떻게 태어날까? 좀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캔으로 다시 태어나기도 하고요. 알루미늄 강판이라 해서 아주 철로 된 판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휠로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보여줄게요. 요 첫 번째 거는요.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물건이고요. 요거는 철근. 아주 단단한 철사 있죠. 두꺼운 이런 철근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재활용되는 캔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가 과자나 정말 비닐봉지도 정말 많아요. 그죠? 비닐봉지가 재활용되면 이렇게 재생할 수 있는 기름도 많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수로에 막혀져 있는 이렇게 플라스틱 있죠? 그런 것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계세요? 비닐류는 버릴 때 안에 과자를 먹고 깨끗하게 헹궈서 버리셔야 해요. 그래야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죠. 유리병도요. 네, 맞아요. 생활 곳곳에서도 유리병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유리병도 재활용을 하면요. 새로운 병으로 탄생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글라스 타일 같은, 자, 여기 보시죠. 여기는 재활용 병이고요. 글라스 데코, 그죠? 글라스 타일하고 글라스 비즈가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유리 제품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 플라스틱, 자, 스티로폼이죠. 우리가 정말 스티로폼도 택배를 받으면서 정말 많이 사용을 해요. 물건이 상하지 않게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스티로폼을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깨끗한 흰색만 이 스티로폼이 재활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재활용이 되면요. 이런 액자 그리고 부직포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액자의 그 틀이 있죠? 요 틀을 요 스티로폼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두 번째 그림은요, 우리가 부직포로 다양한 우리가 만들기 재료를 많이 사용을 하죠. 거기서 사용하는 부직포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세 번째는요, 몰딩이라는 제품인데요. 집에서 이렇게 천장과 요 옆에 있는 벽을 사이를 둘 때 요 몰딩 작업을 해요. 그래서 혹시 부모님한테 엄마 몰딩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천장과 벽 사이를 이어주는 부분을 요 몰딩으로 마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이제 선생님이 여기까지 해서 우리 친구들과 재활용과 재활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EM을 사용한 주방세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EM이 도대체 뭐예요? 그 EM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요. 만들기를 하기로 할 거예요.
자, EM이라는 것은요, 네, 아주 좋은 미생물 중에서 아주 좋은 유용한 그런 미생물 이렇게 모아놓은 곳을 EM이라고 해요. 그 EM에는요, 유산균과 광합성균, 효모균 이렇게 한 60여 개의 미생물들이 모여서 네, 공동으로 공존하면서 공생을 하면서 예, 주변을 좀 건강하고 네,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이 EM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EM은요, 악취 제거를 하거나 수질 정화, 그 다음에 산화 방지를 한대요. 자,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네, 선생님이 EM은 한 60여 종류의 미생물이 함께 모여서 공존하면서 공생하면서 네, 좋은 미생물, 좋은 균으로 바꿔준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요, 효모와 유산균, 강합성 세균이에요. 자, 효모는요, 어느 때에 들어봤을까요? 맞아요. 우리가 된장, 고추장, 그리고 빵에 효모균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예, 좀 더 건강하게, 식물을 좀 더 건강하게 성장을 시키는 것을 효모라고 하고요. 자, 유산균은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장까지 살아가는 유산균. 그런 선전도 있죠. 자, 이 유산균은요, 네, 이렇게 부패를 좀 막아주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유산균이라고 하고요. 광합성 세균은요, 악취를 제거를 해요. 그래서 얘는 암모니아, 자, 우리가 소변을 누면 아주 퀴퀴한 냄새가 있죠. 그것을 암모니아라고 하는데요. 그 암모니아를 먹고 사는 세균이 요 광합성 세균이에요. 그래서 암모니아를 야금야금 먹은 다음에 산소를 만들어내는 것이 요 광합성 세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EM의 효능은 자, 지금 우리가 알아보니까요. 악취 제거가 있어요. 공기를 깨끗하게 만드는 아주 쾌쾌한 냄새 같은 것을 없애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서요. 수질 정화도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요. 이 EM 발효액을 가지고 흙봉을 만들어서 예, 강에다 던져주면 강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철이나 식품의 산화를 방지해요. 부패를 막아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산화 방지라고 했죠. 이것은 예를 들어서요. 철 같은 게 아주 갈색으로 녹이 쓴다고 하죠. 그런 것을 막아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식품이 변해서 부패되는 것도 있어요. 그것을 막아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러면 EM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선생님이 바로바로 알려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EM을 물이나 흙이나 생물에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에는요, 나쁜 균도 있고 좋은 균도 있어요. 자, 물이 나쁜 균을 만나면요, 네, 물이 빨갛게 되기도 하고요. 네, 오염된 흙으로 바뀌기도 해요. 그런데 이 EM을 쓰게 되면요, 아주 깨끗하면서 아주 미생물이 많은 네, 그러다 보니까 생태계에서 먹고 아주 풍부한 생태계를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흙에다 뿌렸을 경우에는요, 우리가 사실은 이 EM을요, 아주 작은 양을 식물에게 주게 되면 식물이 아주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흙에다 그리고 식물에다 뿌려주면 아주 식물들이 잘 자라는 네,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흙에 나쁜 균이 그리고 수분이 적으면 정말 사막화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동식물에게 이제 아까 식물에게는 식물이 아주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동물에게는 어떻게? 네, 동물에게도 아주 안전한 네, 이걸 쓰면 약간 몸도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다른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뭐 진딧물이나 이런 것부터도 막아줄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이 여기서 잠깐 EM 발효액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머리를 감을 때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샴푸를 쓸 때 EM 발효액을 종이컵으로 했을 때 반 정도만 사용해서 같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마지막 헹군 단계에다가 대야에다 물을 받치고 그리고 종이컵 반컵 정도만 따라서 함께
넣어서 머리를 헹궈내면 모발이 부들부들 아주 부드럽게 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은요, 우리가 세수를 하거나 목욕을 할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세안할 때도 세면대에다가 물을 받아서 반컵 정도만 따라서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우리 EM 발효액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고요, 우리 물에다 반드시 희석을 해서 이렇게 섞어서 사용을 해야지 안전하다고 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를 양치질 할 때도 사용을 한다고 해요. 양치를 같이 양치컵에다가 양치물에다가 요 발효액을 종이컵에 3분의 1 정도만 넣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 입안에 있는 세균을 많이 깨끗하게 세균을 많이 없애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EM 발효액이나 EM은 직접 먹을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식약청에서 먹을 수 있다고 허가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먹지 않고 이렇게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요 청소예요. 우리가 청소할 때 우리가 세숫대에다가 걸레나 그리고 행주를 담갔을 때 종이컵 한 컵을 넣고 1시간 정도 담가 놓으면 말끔한 깨끗한 걸레와 행주가 될 수 있어요. 여름철이 되면 이제 여름 되어서 더워지죠. 그 여름 더운 날에 요 행주에서 냄새가 쾌쾌한 냄새가 나곤 해요. 그럴 때 요 발효액을 한 컵을 넣어서 물과 함께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담가 놓으면 요 쾌쾌한 냄새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벌레 물림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해요. 자, EM에 레몬즙이나 계피 이런 우린물을 섞어서 분무기로 이렇게 뿌려주면 창문이나 문틀에 뿌려주면 벌레가 싫어하기 때문에 도망간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발효액은요, 보관도 중요해요. 발효액은 6개월, 자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온에서 보관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냉장고에 보관한다거나 아주 더운 곳에 보관을 하면 얘가 더운 곳에 보관을 할 경우에는 얘로 발효되어서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온에 보관을 하고요. 아무래도 집안에서 화장실이 그래도 약간 서늘한 편이에요. 그래서 화장실에 보관을 하고요. 그리고 물과 함께 꼭 희석해서 사용을 하고, 희석할 때는 반드시 그날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페트병에 보관을 해야 되고, 유리병은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선생님이 발효를 해서 터질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리병 사용을 하면 상당히 위험해지겠죠. 그래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페트병에서 조금씩 소분을 해서 나누어 쓰면 공기가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러면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 이 EM 발효액도 부패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잘 닫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요. EM을 이용한 주방 세제를 만들 건데요. 선생님이 일단은 이 주방 세제 만드는 방법은 함께 여러분들에게 프린트를 해서 나누어 줄 거예요. 그래서 EM 주방 세제는 무엇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요. 잠시 후에 선생님이 직접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료에는요, LES라고 하는 계면 활성제예요. 코코베타인과 LES라는 천연 계면 활성제인데요. 이것이 비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누를 쓰거나 샴푸, 바디워시를 쓸 때 거품이 뽀글뽀글 나면서 뭔가 깨끗한 느낌이 들죠. 그것은 거기는 합성 계면 활성제를 쓰고요. 여기 LES나 코코베타인이라는 것은 천연 계면 활성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기름진 것을 만나서 이렇게 옷이나 몸에서 이 기름진 나쁜 묵은 때를 뚝뚝뚝 떼어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글리세린은요, 보습 효과, 즉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줘서 좀
촉촉한 느낌을 주는 것이 이 글리세린 효과가 있고요. EM 발효액은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다 설명을 했죠. 항균 효과도 있고 산화 방지도 되고 여러 가지로.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건 정제수에다가 커피를 넣는 거는요. 커피를 넣으면 뭔가 재활용되게, 그러니까 사실은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하는 거예요. 커피 찌꺼기를 다시 우려내서 이것을 다시 주방세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향도 나고 재활용도 할 수 있어서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조라고 하는 것은요, 베이킹 파우더. 그래서 이것이 좀 더 사용을 했을 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레몬 에센셜 오일은요, 향기와 항균 두 가지 다 잡아주는 에센셜 오일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만드는 방법은요, 쉬워요. 자, 우리가 준 양을 정확하게 보고서 그 양대로 섞으면 완성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EM 발효액과 커피 정제수에 중조와 글리세린을 넣고 충분히 저어줘요. 그런데 아까 중조는요, 좀 연하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지만요, 거품이 날 수 있으니까 막 젓는 것보다는 살살살 저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LES와 코코베타인 천연 계면 활성제를 넣어서, 이거는 계면 활성제니까 거품이 많이 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살살 저어주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레몬 에센셜 오일을 넣으면 마지막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 들어가는 물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글리세린은요, 대표적으로 이제 보습제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 만들거나 핸드크림을 만들거나 이럴 때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조는 베이킹소다, 그 다음에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하는데요. 자, 천연 성분으로서 이제 선생님이 부드럽게 만들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마그네슘과 같은 금속 이온을 흡착해서 얘가 이제 떨궈져서 이제 더 부드럽게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아까 코코베타인과 LES는 천연 계면 활성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요, 코코베타인 같은 거는요, 코코넛 오일에서 만들어진 천연 계면 활성제입니다. 그래서 항균력을 가지고 있고 정전기도 방지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방세제 쓸 때는 일단 항균이 제일 중요하겠죠. 주방세제인 경우는. 자, 그 다음에 LES는 음이온 계면 활성제라고 해서요. 풍부하게 거품이 정말 많이 나요. 그래서 뭔지 모르게 부드럽고 살균 효과가 많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 게 LE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해서 우리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3R 운동과 업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EM을 활용해서 주방세제를 만드는 것까지 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버려지는 쓰레기로 인해서 지구 환경이 좀 더 오염이 되고 있는데요. 이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쓰레기를 될 수 있으면 줄여서 배출을 하고요. 일회용품 사용도 줄이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쓰레기를 버릴 때는요, 올바르게 분리 배출을 하면 좋겠죠. 자, 우리 친구들이 좀 귀찮고 번거롭다고 해도요, 이렇게 방법을 좀 더 지켜주시면 지구의 환경이 좀 더 건강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으로 선생님은요, 이야기는 여기서 강의는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우리 친구들과 잠시 후에 만드는 방법, EM을 활용한 주방세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해서 잠깐 쉬었다가요. 주방세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잠깐 쉬는 동안에 화장실에 갔다 오시고, 그리고 물도 시원하게 마시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조금 이따 봅시다. 네, 친구들 잘 쉬셨어요? 자, 이제부터는 EM을 활용한 주방 세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자, 선생님이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LES라고 되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코코베타에는요, 네, 천연 계면 활성제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는요, 글리세린이 있어요. 이 글리세린은 보습 효과가 있게 수분을 날아가지 않게 부드럽게 만들어준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에는요, EM 발효액이 있어요. 이 EM 발효액은요, 우리가 항산화도 하고, 그쵸? 그리고 이제 악취 제거도 하고, 물 정화도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커피로 향을 나타내고, 그리고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커피 가루를 우려내서 낸 물이에요. 그리고 여기 베이킹 소다라고 해서요, 이거는요, 우리가 물을 좀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의미에서 있었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거 네모온 향 오일은요, 향균 효과가 있고 향도 나게끔 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이렇게 선생님이 앞 시간에 요 재료에 대해서 다 설명을 마쳤고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만드는지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기 보시면 EM 발효액이라고 있어요. 자, EM 발효액을요, 100ml 정도를 우리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다 소분해서 나갈 거니까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자, 여기 있는 EM 발효액을 전부 요 비커나 500ml 테이크아웃 컵에도 괜찮아요. 여기에다가 전부 쏟아주세요. 자, 이렇게 EM 발효액을 쏟았고요. 그리고 다음에는요, 두 번째는 똑같은 색깔의 커피 100ml를 쏟아주겠습니다. 오, 색깔이 커피향하고 EM 발효하고 똑같아요. 그쵸? 그리고 이번 세 번째는요, 여기 부드럽게 하는 보습 효과를 나는 글리세린을 60 정도 집어넣겠습니다. 20 정도 집어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딱 다서, 그리고 여기에서 글리세린이 잘 섞도록 나무젓가락도 괜찮고요. 집에서는 이 나무젓가락 대신에 우리가 사용하는 새 젓가락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될 수 있으면 나무젓가락보다는 새 젓가락으로 이용을 해서 살살 저어줍니다. 이렇게 살살 저어주시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 이런 세제가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여기 베이킹 소다를 넣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베이킹 소다를 넣게 되면요, 약간 거품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품이 많이 생기기 전에 이것을 살살 저어주세요. 자, 보이시죠? 이렇게 거품이 살짝 보이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보이시죠? 이렇게 거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중조를 탄산수소 나트륨, 베이킹 소다를 녹을 수 있도록 살살 저어주시면, 여기 밑에 보이면 베이킹 소다가 녹았는지 안 녹았는지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품이 나니까 살살 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살살 저은 다음에요,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세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계면 활성제를 2가지를 넣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계면 활성제에는 코코베타인과 그리고 LES라고 한 2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코코베타인, 여기 LES 둘 다 천연 계면 활성제예요. 자, 이것은 코코베타인은 향균, 정전기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다 소분한 걸 전부 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 계면 활성제는 거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살살 넣어주고 살살 저어주시면 돼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살살 부어가면서 우리 친구들이 살살 저어줘야지 거품이 하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살살 저어서 이렇게 완성이 되고요. 이제 우리가 코코베타인을 넣었어요. 이렇게 약간씩. 그런데 얘는 정말 묽어요.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는 주방세제 쓰기 너무 불편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점성이 생기는 여기 LES를 한꺼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이렇게 LES라는 계면 활성제도 그냥 전체 다 넣을 때 이거 역시 거품이 생기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살짝 넣으면서
이거는 이렇게 점성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저어야 되고요. 얘를 따뜻한 물에 살짝 담가서 하면 좀 더 점성이 좀 연해질 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살살 넣으면서 살살 저어주시면 거품이 일어나도 좀 적게 일어나겠죠. 자, 이거는 점성이 강해서 우리 친구들이 네, 짤 때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래도 꽉 힘을 줘가면서 네, 이렇게 저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선생님이 나누어준 키트로 하나하나 순서에 맞게 넣어서 저어주면 우리가 친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주방 세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아직도 LES는 점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참 네, 천천히 저어주시면 됩니다. 와, 신기하죠? 이렇게 내 손으로 네, 친환경 주방 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네, 정말 신기로운 일이에요. 그죠? 선생님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설거지를 했을 때 선생님은 이거 설거지를 한 느낌? 그냥 꼬독거리고 향도 좋고 예, 제가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것을 예, 자주 만들어서 친구들한테도 선물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점성이 진한 이 레슨은 한꺼번에 많이 쏘는 것보다 좀 힘들긴 해도 조금씩 천천히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아유 선생님 손이 아파요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네, 우리가 멋진 친환경 세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참을 저어야 돼요. 요 레스가 네, LES가 요 주방 세제 전체를 네, 점성을 높여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잘 풀어주지 않으면 네, 주방 세제의 역할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선생님 볼까요? 지금 보니까 선생님 이렇게 잘 젓지 않으면 이런 것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네, 다 풀릴 수 있도록 저어주시면 돼요. 점점 우리 주방 세제가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하나도 남기지 마시고요. 네, 주방 세제 우리가 지금 네, 젓는 곳에다 다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직 조금 더 넣어야 될 것 같죠? 이렇게 해서 네, 아직 좀 덜 나오고 있어요. 네, 조금 힘들지만 우리 꽉 짜서 네, 바닥까지 다 사용을 할게요. 네, 이렇게 지금 네, LES가 들어가서 점성을 좀 높여줬어요. 자, 잠깐만. 네, 아직 네, 전체적으로 다 녹지는 않았어요. 네, 선생님도 지금 천천히 적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적고요. 네, 이렇게 젖지 않으면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어요. 이렇게. 이거 보세요. 그대로 남아있죠? 이거를 다 저어서 없애줘야 돼요. 이런, 뭉쳐있는 것을 다 풀어주셔야지, 네, 세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 이렇게 선생님은 요 네스를 다 넣었어요. 자, 이렇게 선생님은 네스를 넣고요. 쓰러졌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네스가 다 안 저어서 요 밑바닥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다 녹을 때까지 우리 충분하게 우리 친구들이 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를 너무 빠른 속도보다는 천천히 이것이 다 녹을 때까지 보세요. 여기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어있죠. 네, 뭉쳐있어요.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다 우리 친구들이 천천히 다 네, 저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자,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주방 세제를 네, 우리 부모님께 선물을 해서 오늘 저녁에는 이 주방 세제를 이용한 설거지를 할 수 있도록 자, 우리 친구들이 한번 오늘은 엄마 제가 오늘 설거지를 해볼게요 해서 우리 친구들이 요 만든 주방 세제를 가지고 설거지를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날 해서 설거지를 하면 좋겠죠. 자, 내가 만든 주방 세제로 함께 설거지까지 우리 친구들 미션이에요.
선생님이 다음번에 만났을 때 우리 친구들이 이 주방 세제를 가지고 설거지를 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의 그런 약속을 지켜줄 것을 선생님이 생각을 하고요. 이제 우리가 마무리 하나를 더 넣으면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레몬향 오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몬향 오일은요, 향균 효과도 있고요, 향기도 좋아요. 자, 그런데 얘는 1g이래요. 그러면 나 1g 잘 몰라요. 자, 여기서는요, 선생님은 여기에다가 한 5방울만 넣을 거예요. 이 오일은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방울만 넣으면 충분히 이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 마스크는 쓰고 있는데요, 향이 올라오고 있어요. 레몬향이. 와, 향긋해요. 자, 선생님도 기대돼요. 오늘 저녁에는 선생님도 이것으로 설거지를 한번 해볼까 해요. 자, 이렇게 돼서 우리 친구들이 가볍게 여기 보세요. 점성이 좀 생겼죠? 이렇게 주방세제가 완성이 됐어요. 이것을 우리가 주방세제 통에다가 이렇게 따라서 부으면 이렇게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주방세제도 만들어 보고요. 지난 시간에는 분리배출, 이번에는 재활용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우리 친구들이 생활에서 하나하나 시작을 하면 지구의 환경도 좀 더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그럴 수 있어요. 좀 불편하고 귀찮더라도 올바른 분리배출을 하고요. 이렇게 친환경 제품을 사용을 하면 지구의 환경이 좀 더 좋아지겠죠?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친구들 안녕!